네, 앞서 보셨다시피 올해 수능에서는 영어가 쉽게 출제가 되면서 변별력이 떨어질 거란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올해는 수학 영역이 입시 당락을 가릴 중요할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계속해서 이윤영 기자입니다. 올해부터 다시 통합형으로 치러지는 영어 영역은 정부의 방침에 따라 쉽게 출제됩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렇게 되면 영어의 변별력이 약해진다는 점. 전문가들은 수능에서 영어만 쉽게 출제되면 국어와 수학 등 다른 과목의 영향력이 커질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이에 따라 올해 수능에서는 인문계와 자연계 모두 상대적으로 어렵게 출제될 수학 영역이 당락을 가를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쉬운 영어로 인해 전체적인 수능 난이도가 낮아지면 입시에는 더 큰 혼란이 올 수 있으므로 대학별 최저 학력 기준 등을 잘 고려해 학습 전략을 세우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나나 둘 틀렸을 때 2등급이나 3등급으로 내려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자칫하면 영어에서 못 맞출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이제 영어가 좀 뛰어나고 다른 영역이 조금 덜 잘하는 그런 학생들의 경우에는 영어에서 큰 손해를 볼 수가 있다는. 하지만 영어가 쉽게 출제된다고 해서 방심하는 것은 절대 금물입니다. 작은 실수로도 등급이 갈릴 수 있는 만큼 수험생 입장에서는 오히려 지난해의 영어 B형 수준에 맞춰 난이도 있게 공부를 해두는 편이 안정적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올해는 듣기 평가 문항이 줄고 그만큼 읽기 문항이 더 늘어났기 때문에 독해 시간 배분에도 유의해야 합니다. 사실은 독해 문제를 풀 때 듣기보다 상대적으로 더 많은 시간이 들기 때문에요. 평소에 이제 모의고사라던가 아니면은 혼자 집에서 이렇게 실전 문제 풀이를 통해서 내가 좀 약한 부분은 빠르고 정확하게, 그리고 어려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시간을 조금 더 투자해서 꼼꼼하게 푸는. 전문가들은 또 최근에는 EBS와의 연계 또한 문제 자체가 아닌 개념과 원리를 중심으로 연계되는 추세여서 단순히 교재의 지문이나 답을 외우는 방식으로 공부해서는 안 된다고 당부합니다. EBS 뉴스 이윤영입니다.